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분들이 정말 관심 가지실 만한 소식, 바로 K-pop, 특히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복귀에 대해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두 그룹의 움직임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컴백 이상으로 K-팝 산업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핵심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가볼까요? 역시 가장 뜨거운 건 방탄소년단, BTS 멤버 전원이 이제 곧 병역 의무를 마친다는 소식이겠죠? 그렇죠. 2022년 10월 부산 콘서트 이후로 완전체 활동이 멈췄었는데 이른바 챕터 2에 대한 기대가 정말 엄청납니다.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단순 팬덤 차원을 넘어서요. 시장 전체가 반응하고 있어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미 전역한 진, 제이홉 외에 RM, V, 지민, 정국이 바로 이달 6월 중순에 전역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슈가까지 21일에 소집 해제되면 드디어 완전체가 되는 거죠. 와, 정말 다 모이는군요. 네. 그래서 하이브 주가를 보면요. 연초에 한 20만 원 근처였는데 지난달에는 29만 원 넘기면서 최고가를 찍었거든요. 이건 뭐 아, 엄청 올랐네요. 네, BTS 완전체 활동이 K-팝 산업 전체에 다시 불을 지필 거라는 그런 시장의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봐야죠. 시장의 기대가 그 정도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면 실제 완전체 앨범이나 투어 같은 건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자료를 좀 보니까 전역하자마자는 좀 어렵고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뭐 이런 얘기가 많던데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니까요. 본격적인 그룹 활동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이브 CFO도 2020년 활동을 멤버들과 논의 중이다. 뭐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하고요. 2026년이요? 꽤 멀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좀 더 가까운 시점에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다음 주 6월 13일이 BTS 데뷔 12주년 기념일이거든요. 아, 맞다. 페스타 기간이죠? 네, RM 포함 4멤버가 전역한 직후잖아요. 그리고 마침 13일, 14일에는 제이홉 솔로 콘서트 마지막 공연도 있고요. 오, 그래서 멤버들이 뭐 응원차 간다거나 아니면 혹시 깜짝 게스트로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관측도 나오고 같은 날 소속사에서 오프라인 팬 행사인 BTS 페스타도 여니까요. 그렇군요. 완전체 컴백에는 좀 기다려야겠지만 그래도 12주년쯤에서 팬들이 뭔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이벤트는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어떤 형태라든 팬들과 잠깐이라도 만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죠. 좋습니다. 자, BTS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K-팝의 또 다른 거물이죠. 블랙핑크 역시 중요한 움직임을 준비 중이라고요. 자료 보니까 거의 2년 만에 완전체 활동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블랙핑크가 데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월드 투어를 시작합니다. 7월에 고향에서 시작해서 내년 초까지 전 세계 16개 도시에서 30번이 넘는 그것도 스타디움급 투어가 예정돼 있어요. 스타디움급이요? 회당 3만석 이상 규모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추가 일정도 고려 중이라고 하니까 어쩌면 이전 본핑크 투어 때 세웠던 180만 관객 동원 기록 이것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주목하고 있습니다. 와, 180만 명 기록 경신이라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리고 투어뿐만 아니라 신곡 발표도 같이 한다고 예고해서 음악 시장 자체에도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BTS와 블랙핑크, 이 두 그룹이 거의 동시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하는 건 확실히 K-팝 시장의 큰 어떤 전환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 K-팝 산업 상황이 전반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자료에는 최근 성장세가 좀 주춤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 지적이 정확합니다. 서클 차트 데이터를 보면요. 작년에 K-팝 실물 음반 판매량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어요. 음원 이용량도 좀 감소했고요. 아, 그래요? 뭔가 좀 정체되는 느낌인가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바로 공연 매출입니다. 음반이나 음원 쪽은 좀 주춤했는데 공연 매출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오, 얼마나 늘었는데요? 예를 들어 하이브 같은 경우 올해 1분기 공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0% 이상 늘었고요. YG도 290% 이상 급증했습니다. 와, 250%? 290%. 음반 음원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네요. 네,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지금 K-팝 산업은 공연이 실적을 거의 견인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음반 음원 판매는 좀 주춤한데 공연 시장은 역대급으로 성장했다.
이 대비가 현재 케이팝 시장의 중요한 특징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하반기에 BTS나 블랙핑크 같은 이런 초대형 아티스트들이 월드 투어를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하면 이 공연 중심의 성장세는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야말로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이들의 활동이 업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기획사들이 이런 슈퍼스타들의 복귀에만 의존하고 있진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성장하려면 다른 동력도 필요할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장 한계에 대한 우려 속에서 뭔가 새로운 동력을 계속 찾으려는 움직임이 아주 활발해요. 새로운 동력이라면 뭐 신인 그룹 데뷔나 아니면 해외 시장 공략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축이에요. 첫째는 빅히트 뮤직이 3분기에 5인조 보이그룹 내놓는 것처럼 자체적으로 신인을 계속 키우는 거고요. 네네. 둘째는 소위 현지화 전략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해외 시장을 직접 뚫기 위해서 아예 현지 멤버로 구성된 그룹을 만드는 거죠. 하이브랑 개펜 레코드가 만든 캐츠아이라든지 JYP의 비초 같은 그룹들이요. 캐츠아이는 빌보드 차트에도 오르고 그랬죠. 네, 맞아요. 신곡이 핫 100에도 들어갔고 곧 미니 2집도 나온다고 합니다. 비초도 하반기 컴백 예정이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SM이 중국 텐센트 뮤직이랑 손잡고 현지 아이돌 만든다거나 CJ ENM이 보이즈 플래닛 2를 한국이랑 중국 동시에 제작해서 데뷔시키는 방식도 있죠. 하이브가 아예 베이징에 하이브 차이나를 세운 것도 다 이런 맥락이고요.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일단 하반기에는 병역을 마친 BTS, 그리고 2년 만에 돌아오는 블랙핑크의 완전체 활동이 케이팝 시장에 아주 큰 활력을 불어넣을 거다. 특히 이 공연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질 거고요. 네, 핵심은 그거죠. 동시에 주요 기획사들은 이런 거물급 아티스트에만 기대지 않고 신인 그룹 육성이나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거죠. 이런 큰 변화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케이팝을 즐기시는 경험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케이팝을 정말 상징하는 이런 슈퍼스타들이 화려하게 돌아오는 동시에 또 끊임없이 새로운 신인 그룹들 그리고 현지화된 그룹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 흐름이 앞으로 케이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어떻게 좀 재편하고 또 진화시켜 나갈까? 특히 이 기존 강자들과 새로운 도전자들 사이의 균형은 어디서 맞춰질지 앞으로 계속 주목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